알고 보면 소름 돋는 지금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성 불투명한 재건축 아파트가 매력이 떨어진다. 실수요자들은 새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거주 목적보다는 미래 가치 상승의 투자처로 꼽히는 재건축 아파트는 불안감이 높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재건축 아파트 막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신축 선호도가 높아진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를 제가 딱 이제 말씀을 드리자마자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뭐 당연한 얘기라고 있어. 요즘에 누가 재건축 될 것 같대? 지금 공사비도 높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신축을 좋아하지 라고 하면서 이런 반응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는 사실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기사는 2013년 기사라는 거죠. 이게 10년 전 기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은 사실 2013년, 14년하고 되게 닮은 점도 많습니다. 물론 약간 뭐 다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같아가지고 야, 이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시 역사가 또 반복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2014년 기사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때 한번 그 쫙 올랐었어요. 2008년, 9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집값이 한번 엄청나게 오르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한번 터지면서 이제 집값이 쭉 빠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다시 약간 반등하는 시절이라고 보시면 뭐 큰 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는 크게는 보합이고요. 근데 이제 전세가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2012년, 13년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14년도만 해도 전세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10년 전 지금, 그러니까 14년도 3월이 전세가 막 올라가서 걱정하던 시절이고 14, 15, 16 해가지고 전세가 막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막 상승하고 매매는 보합. 약간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거기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2014년 기사입니다. 전세 시장은 끝났다. 월세 비중이 사상 최대를 돌파하고 있다. 이것도 약간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약간 전세도 좀 쏠리고 물론 뭐 월세로 가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때는 또 이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세를 많이 살았습니다. 이때 금리가 막 내려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이 이제 전세보다는 뭐 월세를 많이 주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전세 구하기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이게 금리가 떨어져서 뭐 대출 금리가 이제 3.88이긴 했는데 이때는 요게 저금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2011년만 해도 금리가 막 6%대였거든요. 그러니까 6%에서 4%로 떨어진 거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4%가 2.23으로 내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은 확실히 금리가 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을 2% 받아가지고 뭐에 쓰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이때보다 훨씬 더 저금리가 왔었기 때문이고 이 2011년도 기준만 해도 막 5%, 6%로 대출을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저금리냐? 그럼 전세 안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 연말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도 약간 좀 비슷한 분위기인 거죠. 지금도 뭐 연말에 금리 내리네 마네 하고 있으니까. 자, 전세가 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당연히 월세도 오릅니다. 왜? 이제 매매가가 보합으로 가면은 이제 임차 시장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공급이라도 좀 많으면은 뭐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잡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안 사겠다는 수요가 더 커지기 시작하면은 전세든 월세든 이제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죠. 지금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월세가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회적 불만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전세의 종말이다.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월세살이. 이게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 1억 6천만 원짜리의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이 되면은 주거비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원래는 한 40만 원 정도 내던 거를 월세 전환하면 한 100만 원 낸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눈물의 월세살이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때 집값이 지금으로 보면 엄청나게 쌌을 거 아닙니까? 지금의 한 반 토막도 안 되는 금액대. 그리고 이제 전세도 뭐 사실 지금으로 치면은 경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전세 금액으로 서울의 웬만한 곳에 전세 얻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반 이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도 사실은 무주택 가구들이 집을 사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주택 구입 능력이 부족했다가 70%, 대출 상환이 어렵다가 20%, 세금 같은 게 너무 높다 15%,
집값 하락 걱정. 그러니까 지금하고 10년 전하고 똑같았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전세의 종말 해가지고 세대 간 갈등의 신호탄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마 2030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의 뭐 40, 50, 60이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2030들은 뭐 월세로 뜯기고 뭐 이렇게 집도 못 사고 뭐 이러니까 되게 힘들다. 결국에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 많은 세대들을 이제 부양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갈등론 같은 것들이 요즘에 많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30대들이 어찌 보면 내 거 뜯어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거기다 이제 항상 나오죠. 전세 종말론이 이때도 되게 들끓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집 사기가 쉬웠냐?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때 집 사는 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자, 집값 오른다는데 살까 말까? 집값이 살짝 반등은 했거든요. 서울 기준으로는 2013년, 14년이 가장 저점인데 이때 오르긴 오르는데 집을 못 사요, 사람들이. 왜? 잠깐 올랐다가 또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게 컸어가지고 잠 못 드는 30대들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때도 약간 그 인생을 좀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그래서 직장인 최상훈 씨 35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45세 정도 되셨겠죠. 최상훈 씨가 이제 그때 한번 인생을 걸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그는 정부의 주택자금 대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2억 원 정도까지는 빌려볼 생각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5억 정도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건 아니까 수백 번 고민했다. 마이너스 인생을 벗어날 수 없다면 인생 어차피 똑같다면은 평생 살 집을 마련한 뒤에 빚을 갚으면서 마음의 안정이라도 찾고 싶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최 씨는 오히려 기자한테 반문을 합니다. 월급쟁이들이 평생 돈을 모아봤자 어차피 오르는 집값을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혹시 압니까? 지금 산 집이 10년 후에는 제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로 바꿔줄지. 엄청난 선택이었죠. 이거를 선택하시고 나서 아마 최상훈 씨는 45세가 돼서 상당한 부를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때도 집 사는 거는 쉽지 않았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집을 안 사려고 했었을까?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때 샀어야 됐는데 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 집을 사는 거는 상당히 어려웠었다. 왜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때도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정말 팽배하다 못해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이 부동산 끝났다. 더 이상 이제 집을 사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이제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뭐 주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 뭐 연금에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고요. 이 서점에 가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주변에서 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사지 말라는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냐 이거죠. 이때도 지금하고 되게 비슷한 게 이유는 같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했었고요. 근데 이미 한번 빠진 거거든요. 빠졌는데도 너무 비싸다고 그때 했었고 여기서 더 빠져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했었고요. 대출 어떻게 2억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냐. 말도 안 된다. 이자가 4%인데 이거 불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시절이었고 재건축 같은 것들은 당연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줄줄이 취소되고 낡은 집에서 평생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집을 사기보다는 전월세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높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 상승률이 집값의 4배다라는 기사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2014년에 보면은 아파트가 오르긴 올라요. 그러니까 뭐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니까 뭐 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살짝 상승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전세가 이제 막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권도 막 급등을 하고요. 매매는 주춤하는데 전세가 따라 붙으면서 소위 말하는 갭이 좁아지는 시절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도 사실 사람들은 사질 않아요. 왜냐? 집값이 약간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느낌이었어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10년 뒤 재건축 어려운 노후 아파트 쏟아진다. 이것도 2014년 기사입니다. 2010년 기준 12만 가구지만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때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중간에 재건축을 좀 반대하는 그런 뭐 정권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 시기를 좀 놓쳐버렸죠. 근데 그때만 해도 왜냐면 그럴 수 있었던 게 재건축 어차피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여론도 많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때도 재건축은 안 된다. 개발 이익을 기대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건축
재건축하면 항상 음마아파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음마아파트도 이때 2014년에 약간 그 중간에 약간 재건축을 풀어주는 대책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살짝 올랐다가 다시 빠집니다. 물론 잠실주공 5단지 지금도 재건축 안 됐고 대치 음마도 안 됐고 개포주공은 이제 됐지만 살짝 올랐던 게 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기대감도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설업도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건설사들 지금도 못 벌거든요. 근데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때 저 건설사들도 돈을 못 벌어가지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건설사들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겨우겨우 버티기도 하고 했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좀 반전이 되고 어떻게 이게 좀 상황이 좀 바뀌었을까? 결국에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부 그리고 이제 여야 할 거 없이 건설업을 살리려고 이제 대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또 여야 서로 막 당연히 정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상황이 심각하면 여든 야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야당이어도 정부가 하자는 거를 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계속 규제를 푸는데 약발이 조금 살짝 가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그래 합의합시다 해서 막 규제를 막 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9.1 대책이라고 해서 이때 재건축 연한을 막 낮춰줘요. 원래는 노무현 정권이었나요? 그때 이제 40년으로 늘려버려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40년은 돼야지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었는데 그걸 이제 30년으로 좀 이제 회복을 좀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규제도 되게 강력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낮춥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약간 한번 간을 본 거죠. 정부도 좀 간을 봤어. 그래서 요 정도 좀 풀면 되나 했는데 약발이 안 먹힙니다. 이게 2달 쬐끔 가다가 다시 꼬꾸라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연말에 기사를 보면은 대책들을 막 내놓긴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좀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약간 대책이 힘을 받기도 했었지만 상승 반전했지만 사실 또 다시 좀 약간 연말에 꼬꾸라지니까 어떡하냐, 안 되겠다, 더 센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이때는 이제 부동산 3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사실상 좀 많이 없애는 쪽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좀 제발 좀 건설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좀 하나 바뀌고요. 두 번째, 재건축이 이제 안 되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때 유예 받은 것들이 최근의 신축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조금 유예 받아가지고 재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정권에서 유예가 끝나면서 다시 한번 재건축이 완전히 이제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풀어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약간씩 바뀐 거죠. 근데 요것도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야당도 반대하고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하니까 풀어주자. 라는 좀 공감대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뭐 이런 데들도 많았는데 지금도 약간 규제가 있죠. 근데 이때는 이제 재건축을 이제 주택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재건축되면 이제 한 채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세 채까지 이제 1+1 뭐 이런 것처럼 개수를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고 시장이 약간 조금 온기가 좀 돌고 그리고 이제 전세가도 좀 높아지고 하면서 시장이 이제 천천히 반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값이 이제 바로 반등했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에도 여전히 이제 전세 난은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살려고 했었던 거죠. 대부분 이제 전세 난이라는 거는 뭐 공급량도 있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집을 절대 안 사겠다라고 할 때 전세 난이 좀 발생하거든요.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비슷하죠. 지금 올해도 입주 물량이 없지만 내년은 더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2025년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조금 입주량이 많았지만 이것도 뭐 평년 수준보다 되게 낮은 수준이고요. 2015년에 이제 급감하기 시작하는데 2015년에 입주량이 급감한다고 전세난이 더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었는데 실제로 2015년에 되게 심각하게 전세난이 옵니다. 그래서 전세가 또 급등하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바뀌진 않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14년도, 15년도가 저점이라고 지나고 나서 아는 거지 서울 수도권에 집 사는 거는 상당히 큰 도박 같은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럴 건가? 앞으로는 그래도 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좀 덜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 때와 지금이 가장 다른 게 있습니다. 2014년도, 15년도만 하더라도 뭐 다음 카페
다음 카페 그리고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보의 전달 속도가 좀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TV에서 뭔가 뉴스를 본다든지 요 정도가 사실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뭐 전부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사실 카카오톡 뭐 단톡방 같은 게 워낙 많기도 하고 또 유튜브 뭐 제가 하고 있지만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은 정보 전달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 3년 걸릴 것들도 사실 지금은 뭐 두세 달 만에 막 상황이 확확 바뀌기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뭐 반전이 있다면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도 10년 전과 상황이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은 뭐 총선도 있고요. 건설업 기준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 입주 물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지방은 아직 좀 미분양이 좀 있는 곳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데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서울 수도권은 사실 지금 미분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또 심리가 많이 눌려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금리 때문에 다시 위축돼 있는 거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되면 그리고 이제 정책이 아직 규제가 워낙 많았었는데 그게 아직 다 안 풀린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이 심리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순서로 올까? 아마 이런 순서로 올 겁니다. 전세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겠죠. 이거는 뭐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하고 뭐 대규모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전세 가격의 상승은 뭐 필연적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공급 물량이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과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공급이 또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공급 물량은 또 계속 적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결국에 정부도 뭐 경제도 살려야 되고 건설업도 살려야 되고 뭐 미분양도 해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규제가 약간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게 완화가 되면서 공급 물량도 급감하고 전세 가격도 상승을 하면은 집을 살려는 수요가 약간 좀 늘어납니다. 뭐 투자 목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도 아니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차라리 집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2014년 15년도에 전세가 너무 올라가서 전세가를 올려달라고 해서 홧김에 집을 샀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 매수자 심리도 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안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가장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지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풀려고 하는 건지 안 풀려고 하는 건지 지금 포지션이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규제를 그냥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제가 있으면 아까 말한 흐름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규제를 풀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풀진 않고 있거든요. 뭔가 다 풀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 풀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총선 이후에 뭐 정치 지형이 바뀌더라도 풀지 안 풀지는 아직은 좀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다. 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다가 이제 요게 중간에서 만약에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 미분양을 살려야 된다, 뭐 건설업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이제 혜택을 좀 주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를 풀고 있지만 규제 푸는 거를 넘어서서 혜택을 주는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빠르게 훨씬 더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해볼 수가 있지만 지금 요 정치 쪽에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 1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전세 상승 분위기는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도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어쨌든 좀 내려가니까 전세를 얻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해지죠. 이자도 좀 부담이 덜하니까 거기다 이제 입주량도 뭐 적으니까 신축도 좀 덜 생기고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당분간 전세 상승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좀 상황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